자,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활성산소종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순서에 보는 것처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초화학에 대해서 조금 봤죠. 항산화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거라 직접적으로 항산화와 관련된 부분은 없지만 그 배경 지식이 있어야 이해하는 게 좋기 때문에 이제 수업을 진행했고, 오늘은 활성산소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위에서 잠깐 봤던 기초화학이랑 접목된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활성산소종에 대한 부분은 이제 4가지로 나누어서 설명이 될 겁니다. 첫 번째는 주기율표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는 우리가 고교 시절에 봤었던 그 표이고, 그걸 통해서 활성산소종이 어떻게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떻게 생성이 되는지까지 연결시켜서 전체적으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제에 해당이 되는 주기율표를 보겠습니다. 주기율표는 이제 또 4가지로 나누어서 그 주기율표 자체와 원소가 어떻게 분류되는지, 여기서의 분류는 굉장히 많은 분류도 있겠지만 그냥 금속과 비금속 정도의 분류로 우리가 볼 거고요. 그리고 원자의 구조와 전자의 배치라고 해서 우리가 전자 껍질에 몇 개의 전자가 있느냐, 쌍을 이루느냐, 이런 기본적인 내용들을 볼 거고, 그걸 바탕으로 분자들의 결합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까지 이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주기율표입니다. 주기율표 이런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너무 복잡하고 머리도 아프고 이걸 또 하다니 이런 생각을 들겠지만 다 할 건 아니고 이런 표가 있었다는 걸 한번 기억을 소환해 보시고요. 여기서 전체적인 것을 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는 색상이 잘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프린트물에 보시면 이 나누어져 있는 색상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구분해서 보면 여러분들 기억을 더듬어 보면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가 20번까지는 외웠던 기억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요 정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 건 요 정도인데, 요 부분들에 대한 것들을 집중적으로 규칙적으로 그 원자들이 어떻게 전자가 배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를 이제 축소시켰어요. 우리가 보려고 하는 거. 봤더니 1번, 2번 하고 3번부터 12번은 이제 안으로 없애고 13, 14, 15, 16번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색상이 크게 차이가 나지는 않는데 여러분들 프린트물에는 표시가 날 거예요.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해서 1쪽, 2쪽, 여기 13쪽인데 요것만 볼 때는 여기를 3, 4, 5, 6, 7, 8쪽이다 라고 얘기가 했던 걸 여러분들 기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금속과 비금속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건데 이 그림에서는 별로 표시가 되지는 않죠. 그래서 요것은 여러분들 프린트물을 보시면 수소를 제외하고 1번, 2번, 13족, 3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위에 있는 붕소, 5번을 제외하고는 왼쪽 부분이 전부 다 여러분들이 봤을 때 요거는 금속이에요. 그리고 수소를 포함한 이쪽 부분이 전부 다 비금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금속과 금속을 이 20개 안에서는 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분자 결합에 있어서 이 결합이 무슨 결합인지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알칼리, 하로겐, 비활성 이것까지는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금속과 비금속이 나누어져 있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뒤에 자꾸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보기로 하고요. 자, 그러면 이 원자 구조, 각각의 원자가 있는데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앞에 걸 다시 한번 보시면 번호가 있습니다. 번호가. 그래서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고 번호가 있고 이름이 있는데 이게 뭘 말하는지에 대한 걸 우리가 구분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요. 원자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라고 했을 적에 왼쪽 편에 있는 것처럼 중간에 원자 핵이 있어요. 그리고 전자가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 원자 핵 안에는 여기서 보는 것처럼 이게 원자 핵인데 중성자와 양성자가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양자라고 되어 있지만 양성자라고도 합니다. 양성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 주변을 전자가 돌고 있는데 이 숫자를 보시면 전자가 3개일 때 양성자도 3개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얘네들은 중성인 거죠. 중성자는 어떠냐? 중성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기 때문에 원래 원자 자체는 항상 중성입니다. 그리고 안에 있는 양성자 숫자와 전자 숫자가 같은데 앞에 우리가 주기율표에서 봤었던 그 숫자가 바로 이 전자의 숫자 혹은 양성자의 숫자 고유한 것, 그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에서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쪽으로 번호가 여기서 아까 우리가 13이었는데 그냥 1, 2,
20개만 얘기할 적에는 3족, 4족이라고 해도 돼요. 그래서 끝까지 나가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주기가 있는데, 요것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여기부터 보면은, 이건 전자 껍질의 숫자이다, 수이다. 최외곽 전자는 제일 바깥 껍질에 있는 전자 숫자가 몇 개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얘기하시면 예전에 공부했었던 것들이 기억이 나실 거란 제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아까 설명했듯이 여기에서 이렇게 해당이 되는 붕소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금속, 수소를 포함해서 이쪽은 비금속이에요. 사실은 이렇게 나누어서 이쪽은 금속이고 이쪽은 비금속이에요 라고 얘기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몇몇 가지가 있죠. 수소는 1번이지만 우리가 비금속으로 본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전자 껍질은 뭐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앞에 했던 화학을 조금 깊이 들어가게 되는데 1번부터 18번까지 있었던 것을 최외곽 전자라고 했고 아래로 1, 2, 3이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껍질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주기를 아르곤이라고 하는 원소를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앞에 설명했던 것처럼 아르곤은요 바깥에 돌고 있는 전자의 수도 18개이고 원자 핵 속에 숨어있는 양성자도 18개예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주변에 돌고 있는 전자가 돌고 있는 개수가 첫 번째 껍질에는 2개가 배치가 될 수가 있고 두 번째 껍질에는 8개, 그 다음 번째 껍질에는 또 8개.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20번까지만 본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돼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껍질을 우리가 K, 두 번째를 L, M 껍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요 껍질의 개수가 앞에 아까 얘기했던 한 칸, 두 칸, 세 칸으로 했을 때 그 껍질의 개수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이제 주기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요거를 기억을 하시고 자 봅시다. 그럼 여기서 아까 20번까지에 대한 부분들을 전자 배치가 된 형태로 해보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KLM, 아까 왼쪽 편에 있었던 KLM이 1, 2, 3이 KLM이라고 하는 껍질의 숫자가 됐고 여기에 있는 숫자들은 이 숫자는 족이라고 하면 1, 2, 3, 4, 5로 우리가 표현을 할 적에는 최외곽 전자라고 할 수도 있고 원자가 전자라고 할 수 있는 거에 숫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뭘 말하는 건지 한번 보시면 조금 큰 그림으로 뒷장에 있으니까 볼게요. 이렇게 되어져 있는 걸 보세요. 수소는 1번이었고 이게 1, 2, 3, 4, 5, 6, 7, 8, 9, 10 해서 18번까지 일단 보여집니다. 그래서 수소는 이 안에 양성자도 하나고 바깥에 돌아가고 있는 전자도 하나예요. 하나, 두 개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두 번째 껍질이 나오면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에서 다 채우면 그 다음에 또 껍질이 늘어나서 쭉 진행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얘네들끼리도 특징이 있어요. 뭐냐? 껍질의 숫자가 얘는 3개들의 집합이다. 얘는 2개다. 수소와 헤륨은 하나의 껍질만 있구나 라는 특징이 있고 세로로 봤을 적에 얘들은 가지고 있는 가장 바깥쪽에 있는 전자의 개수가 같다는 거예요. 얘는 1개, 얘는 세 번째 껍질에 1개, 얘는 두 번째 껍질에 2개, 2개 쭉 있고 7번은 여기 두 번째 껍질에 플루올은 7개고 염소는 세 번째 껍질에가 7개라는 뜻이죠. 그래서 사실은 화학적으로 이렇게 더 비슷한 점이 많은, 공통점이 많은 한 그룹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다 찼어요. 다 찼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적인 그런 원소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주기율표에 대한 걸 봤고 아까 봤던 것처럼 최외곽 전자를 표시하는 표시가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표시를 할 수가 있지만 대부분의 화학책들을 보면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시를 하죠. 그래서 산소가 가장 많이 나오니까 산소의 입장에서 보시면 이 원자들은 사실은 특징이 있어요. 2개씩 쌍을 이루어야 안정감을 얘들이 느끼기 때문에 쌍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센데 산소를 표현했는 것을 보시면 2개가 짝이 있고 하나가 따로따로 있죠. 쌍을 이루지 않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한번 해보면 조금 좀 어려워진 얘기인데 이걸 이해를 해야 우리가 나중에 활성 전자를 할 때 다른 활성 전자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보세요. 산소 아까 얘기했다시피 제일 바깥쪽에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면 이렇게 우리가 딱 머릿속에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얘가 가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가지고 있고 8번이거든요, 산소가. 그래서 전자가
2개인데, 8개인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다. 짝을 이루고 싶어 해서 이렇게 했는데, 얘네 둘은 왜 짝을 이루지 못할까에 대한 설명을 우리가 봐야 돼요. 이건 뭐냐면, 잘 보세요. 여기에서 산소 원자가 이거를, 요 다음 그림을 먼저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거는 요거하고 같은 그림이고, 바깥쪽에 두 번째 것도 사실은 작은 궤도가 4개가 되어져 있는 걸 우리가 그냥 하나로 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란색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연두색, 하늘색, 그 다음에 핑크색까지 이게 전부 다 L 껍질인데 이 각각의 궤도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방으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걸 우리가 오비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에 있는 방이 원래 4개가 있다는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이해를 하셨고, 그럼 요걸로 설명을 해보면, 바깥에 이렇게 2개 이렇게 4개의 방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4개의 방이 있어서, 하나, 둘, 셋, 4개가 있고, 다 채워야 그래도 안정이 되는 겁니다. 방이 다 차야지. 하나가 구멍이 나는 것보다는 짝 없는 2개가 각각 방을 차지하는 게 훨씬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4개는 각 방을 채워요. 그리고 2개는 그 다음 방을 채우고 나머지는 하나씩 가지고 있는 형태로 산소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는 이렇게 각각 짝이 없는 그런 이제 전자를 가지고 있다. 2개를. 얘네들이 쌍을 이루지 않고 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면 얘기했다시피 이것도 L, 이것도 L, 이것도 L인데 두 번째 L은 빨간색이 이렇게 짝을 이루고 있어요. 그 다음도 얘가 짝을 가지고 있는데 하늘색이랑 핑크색은 하나씩만 가지고 있죠. 얘가 이리 오지도 않고 얘가 이리를 가서 짝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얘기했다시피 이 4개에 다 채워져 있는 게 가장 안정적이기 때문에 개수와 상관없이 1차적으로는 다 넣어보자 하나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왜 했는가 하면 우리가 나중에 활성전자를 하면 1중앙산소, 3중앙산소라는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시한 그림이 있어서 제가 따왔는데 이 토끼 귀가 아까 얘기했던 L 껍질의 각각의 방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3중앙산소는 기저산소라고 얘기를 해서 보통 우리가 산소 지금 숨 쉬면 우리가 쉬게 되는 그 산소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산소가 방이 아까 4개가 있었는데 마지막 최외각 전자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할 적에 얘가 8번이기 때문에 산소가 6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들어가고 2개가 요쪽에 들어가고 얘네 둘이 각각 하나씩만 있는 상태인 거죠. 짝을 가르치지 못한. 근데 이 토끼들 표정을 보세요. 괜찮죠? 이렇게 해서 있는 것이 3중앙 산소인데 그렇게 하면 얘네 둘이 각각 산소가 전자를 당기고 싶어하는 힘이 세겠지만 그래서 얘도 어떤 활성산소가 아닐까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자연계에는 이것과 반응을 해서 여기를 채우고자 하는 물질이 없답니다. 그래서 얘는 굉장히 안정적인 산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약에 아까 옆에 있던 원소가 전자가 이리 가서 하나를 빈집으로 만들고 둘이 쌍을 이루게 되면 이걸 우리가 1중앙산소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최외각 전자의 개수는 똑같이 6개인데 오비탈이라고 하는 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3중앙산소, 1중앙산소라고 한다. 1중앙산소는 하나씩 있지 않고 얘가 짝을 찾기 위해서 이리 갔어요. 그래서 하나가 빈집이 됐다는 뜻이에요. 빈칸이. 그랬더니 토끼 표정이 어때요? 엄청 화났죠. 자세히 여러분들 보면 여기 빨갛게 해서 막 화도 막 나갖고 불그락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것은 얘가 지금 에너지를 가져버렸다는 거예요. 뭔가 다른 것들과 결합을 해서 여기를 채우고자 하는 힘이 강해졌다. 라고 해서 똑같은 산소지만 1중앙산소와 3중앙산소가 있다. 우리가 숨쉬는 것은 3중앙산소다. 그리고 이것이 한쪽 방으로 넘어가면서 한쪽에 빈 오비탈이 생기게 되면 그것을 우리가 1중앙산소라고 하는데 이것은 강력한 활성산소 중에 하나다라고 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이름에서 1중앙산소, 3중앙산소라고 하는 이 이름 때문에 3중앙산소를 오존이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있는데 오존과는 다릅니다. 오존은 나중에 또 설명이 있겠지만 여기서 그림을 살짝 본다면 오존은 원래 산소 분자가 많이 있는 곳에서 자외선에 의해서 이게 잘려진 원자 분자가 산소 원자가 원래 산소 분자에 이렇게 3개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소 원자가 3개 붙어 있는 것이 오존이고 3중앙산소는 산소 형태이고 최외각 전자가 6개이면 틀림이 없는데 각각의 오비탈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는 전자의
구조 모양이 달라서 나온 거다. 그래서 오존도 활성산소예요. 앞에 봤었던 일중앙산소도 활성산소로 우리가 뒤에 잠깐 한 번 더 종류를 얘기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을 분명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이온에 대한 얘기를 하고 갈 거예요. 이온이라 하면 뭐냐? 잘 보세요. 중성적인 것은 우리가 설명했다시피 어떤 원자가 자기 번호를 갖고 딱 나타날 때는 그 번호 자체가 안에 들어있는 양성자의 수와 바깥의 전자가 같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기적으로 중성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 전자들은 짝을 가지고 싶어 한다. 짝을 이루고 싶어 하는 힘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처럼 홀수로 되어져 있으면 얘네들이 짝을 이루었다고 한다면 이 전자는 자기가 나가거나 아니면 바깥에 있는 전자를 받아서 짝을 이루고자 하는 힘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하려고 하는 것이 만약에 얘가 나가기가 좋아서 3개 있던 것에서 얘가 떨어져 나갔다 다른 것으로 그러면 이 개수가 달라지죠. 전자는 2개가 되고 양성자는 3개예요. 여기서 양성자, 중성자, 전자 중에서 이동이 가능한 것은 전자밖에 없습니다. 요즘은 뭐 핵폭탄, 원자폭탄 때문에 이런 것들이 또 더 쪼개지고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너무 깊은 얘기고 기본적으로 전자만 이동이 가능하고 양성자는 자리를 주로 지킵니다. 그래서 전자가 나갔어요. 왜 나갔냐면 안정하고 싶어서 짝을 이룬 것들만 있고 싶어서 나가게 되면 이게 3개고 얘가 2개이기 때문에 이 상태는 양이온 상태가 되는 거예요. 양이온 상태가 되고 반대로 3개 있다가 내가 외부에서 전자를 받아서 내가 짝을 이렇게 이루어야지 라고 하게 되면 안에는 3개고 바깥에 전자가 4개이기 때문에 이건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기억해야 되냐면 음이온이나 양이온은 라디칼은 아니에요. 라디칼이라고 하는 것은 짝이 없는 전자가 있는 상태를 우리가 이제부터 라디칼이라고 말할 거예요. 그래서 음이온과 라디칼은 엄연히 다르다라는 개념을 꼭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간단히 아직 나오진 않지만 정리를 해본다면 라디칼 형태로 되어져 있는 것들이 안정화되기 위해서 전자를 받거나 그 라디칼을 버리게 되면 양이온과 음이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도 우리가 지질 과산화 과정을 통해서 몇 번 나올 거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나오는 것이 분자 결합이었어요. 앞에서 우리가 주기율표를 받고 주기율표에는 어떤 원소들이 있는지 받고 그 속에 있는 전자들이 어떻게 배치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가 알다시피 원자가 혼자 있지 않죠. 다른 것들 뭐 CO2와 같이 C와 O가 만나서 결합을 이룹니다. 그런 결합하는 관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분자 결합의 종류가 무엇인지를 보고 그렇다면 수소와 산소 원자가 결합을 하는 것은 이 종류 중에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같이 접목을 시켜보려고 합니다. 보세요. 이것 말고도 더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3가지가 가장 크기 때문에 이것만 봅니다. 자, 분자 결합의 종류는 분자 결합은 원자와 원자가 만나서 결합한 걸 우리가 분자라고 합니다. 그 결합하는 방식이 이렇게 크게 3가지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보시면 돼요. 금속은 조금 이따 설명을 하고 먼저 이온 결합부터 보시면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만나요. 이거는 뭐가 금속인지 뭐가 비금속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아까 주기율표에서 구분을 했죠. 여기 그림이 있을까? 예, 여기 보시면 금속과 비금속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적에 어떤 물질이 결합되어져 있는데 그것이 하나는 금속이고 하나는 비금속이다 그러면 이거는 이온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율표에서 구분은 할 수 있어야 되죠. 대부분 이렇게 잘려서 이쪽이 금속이고 이쪽이 대부분이 비금속입니다. 주기율표 안에서는. 근데 이 기준에 따라서 1번인 수소만 위치적으로는 금속 이온이 있는 쪽에 위치하지만 얘는 비금속이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이쪽에 있는 얘네들과 이쪽에 있는 것들이 결합을 하게 됐을 적에 우리는 아 이것은 이온 결합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과 비금속 음이온이 공유 결합은 비금속끼리의 결합이라고 했어요. 이거는 이쪽에 있는 것들끼리 결합이에요. 이쪽에 금속이라고 이름하고 지칭했던 것들은 결합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금속 결합이 있습니다. 금속 결합은 금속끼리 결합인데 결합하는 형태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요것들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아까 앞 시간에 배웠었던 전자의 배치로 이해를 해본다면 금속인 경우는 여러분들 그
방금 봤었던 것처럼 대부분 1족과 2족이에요.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끝에 하나 있고 바깥쪽에 2개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 2개가 마지막에 있는 8개를 채워야지 되는 이 주기, 여기도 8개가 채워야 안정이 되는 이 주기에서 1개나 2개를 가지고 있는 그 전자들이 바깥으로 나가는 것이 빠를까요? 아니면 6개나 7개를 채워서 7개나 채워갖고 얘를 8개를 만드는 게 쉽겠습니까? 버리는 게 쉬워요. 그러니까 얘가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를 보내고 안정하고 싶어하는 힘들이 얘들이 세다는 거죠. 그럼 다시 생각을 해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원자의 같은 경우는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있으면 3개로 우리가 했었어요. 전자가 3개가 이렇게 있었는데 얘가 나가버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3개였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어떤 원자의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보면 나트륨도 Na 플러스로 알고 있고 마그네슘도 플러스예요. Mg2 플러스, K도 플러스고 CA로 우리가 이온가를 얘기할 적에는 플러스라고 표현을 대부분 하는 거는 버려서 양이온의 숫자가 많아지기가 쉽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방금 우리가 봤었던 것들 중에서 또 하나는 여기에 있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은 최외곽 전자가 예를 들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입니다. 뭐 여기도 8개가 다 있었다 치고 셋, 넷, 다섯. 여기도 2개가 있었다. 이런 물질이 있는데 이게 아르곤이죠. 이렇게 아르곤 아니고 예를 들어 둘, 넷, 여섯, 7이면 염소인데 염소가 하나가 더 있으면 좋은데 가지고 오는 게 쉽겠어요? 7개를 다 버리는 게 쉽겠어요? 가지고 오는 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가지고 오면 얘는 정기적으로 음이온을 띄어야 안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Cl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이해를 해야 금속과 비금속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좋으니까 그걸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보는 거는 금속 양이온이라고 하는 것은 금속 쪽은 양이온이 되기가 쉬워요. 그 양이온들이 자유전자 사이에 떠 있다. 이건 그림을 보면 이해하기 쉬우니까 뒤에 보기로 하고요. 자, 이온 결합은 금속 이온이랑 비금속 이온인데 금속은 이 전자 하나를 보내고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은 받아서 음이온이 되기 쉽기 때문에 금속 양이온, 비금속 음이온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결합이 되는 거고 공유 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결합하는 거다. 그래서 요거를 개념을 두고 그 다음 표를 보시면요. 자, 먼저 이온 결합이에요. 이온 결합은 금속과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이온 결합은 서로 극성이 다른 이온이 정전기적으로 우리 플러스하고 마이너스가 있으면 만나고 싶어하고 서로 당기잖아요. 그 힘에 의해서 결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온이 뭐 음이온을 둘러싸는 형태로 결합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전자를 준 쪽은 양이온이 되고 당연히 금속 쪽이죠. 전자를 받은 쪽은 음이온이 됩니다. 비금속이에요. 얘네 둘이 만나서 결합하는 건데 이 결합이 되는 거는 결합력이 뒤에 나오는 공유 결합보다 약해요. 왜냐하면 플러스하고 마이너스끼리 당기는 힘 정도로만 결합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NaCl을 기준으로 봤을 때 나트륨이 11번이라서 2개, 8개하고 마지막에 세 번째 KL, M 껍질에 1개가 있었어요. 근데 얘는 하나를 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버리면 얘는 N 플러스가 되고 Cl은 아까 봤듯이 마지막 최외곽 전자가 7이기 때문에 하나를 여기서 받게 되면 얘가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결합이 먼저가 아니고 나트륨이 전자를 줘서 염소가 받았다. 그 다음에 결합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 얘네들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이렇게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그냥 끌리는 대로 살짝 붙어 있다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되죠. 이게 이온 결합의 그림으로 보는 형태입니다. 이런 게 우리 몸에 우리가 아는 것 중에 얼마나 있는가 하면 방금 봤던 NaCl 이런 식으로 수산화 나트륨도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나트륨이 여기 자기가 가지고 있던 하나,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산소 봤죠? 산소는 짝이 없는 전자가 2개 있었어요. 그래서 나트륨으로부터 하나 받고 그다음에 수소로부터 하나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전자적으로 얘가 플러스가 되고 산소가 마이너스가 되니까 그 힘에 의해서 이렇게 살짝 붙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고 산소는 비금속이고 얘도 비금속이고 얘는 금속이에요. 그러니까 비금속과 비금속 간의 관계니까 수산화 나트륨이라고 하는 것은 NaOH 우리가 합쳐서 얘기를 하면 NaOH 수산화 나트륨은 이거는 이온 결합에 의한 거다. 그 다음에 이것도
염화 나트륨도 같은 방법이에요. 가지고 있는 것들을 주고 그 다음에 정기적인 힘을 갖게 되는 힘으로 모아주고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이 염소다라고 볼 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이온 결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봅시다. 그다음은 이제 공유 결합에 대한 얘기입니다. 공유 결합은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비금속 간의 결합이에요. 비금속들끼리 이건 무슨 얘기냐면 비금속과 비금속이 아니라 비금속 스스로 똑같은 것이 두 개씩 결합되는 것도 우리가 공유 결합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두 원자가 최외각 전자를 공유하는 결합을 얘기를 하고 전자 쌍을 이룸으로써 안정한 상태로 결합한 유형입니다. 화학 결합 중에서는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이온 결합을 얘기를 할 적에 공유 결합보다 약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공유 결합은 좀 더 강한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림을 먼저 보시면 공유 결합은 수소로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수소는 원래 1번이니까 바깥에 하나가 있었어요. 얘도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얘를 주거나 하지 않고 첫 번째 체외각 껍질은 두 개가 있으면 되니까 얘네들이 그냥 같이 두 개가 있다고 치자. 우리 같이 살자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공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유 전자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 설명했듯이 수소 두 개가 붙은 거죠. 동일한. 수소가 1번이라 금속 쪽에 있지만 비금속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는 비금속끼리의 결합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를 보시면 수소, 질소, 물, 메탄, 이산화탄소와 같은 것들이 공유 결합의 하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 공유를 해서 8개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정기적인 문제가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전자를 공유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배위 결합이 있습니다. 배위 결합은 공유 결합의 하나의 일종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까 봤다시피 공유 결합을 하면 안정이 됐죠. 정기적 음성도 중성이 되게 만들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 배위 결합은 공유 결합을 하는 것과는 달리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주면서 공유를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애가 와서 무전 취식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암모니움에 대한 걸 보는데 자 봅시다. 여기서 보시면 암모니아가 결합이 되는 것은 요거 자체는 공유 결합이에요. 왜냐하면 질소와 수소에 대한 거니까 둘 다 비금속이거든요. 그러니까 비금속이 이렇게 자기들이 각각 공유하고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돼서 암모니아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는데 문제적으로 봤을 적에 이제 생리적으로 수소 이온이 와서 붙어요. 근데 여러분들 수소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잘 생각해 보면 수소는 하나거든. 이렇게 돌고 있는데 얘가 플러스가 됐다는 것은 하나밖에 없던 전자를 잃어버린 상태예요. 줄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가서 여기에 그냥 붙어버린 거예요. 공유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암모니아가 얘를 같이 공유하자. 너는 없으니까 그냥 짝 없듯이 갖고 있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만 이 공간에서는 8개가 차버렸죠. 그러니까 이 상태는 암모늄 이온이 되는 거죠. 이걸 우리가 배위 결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은 금속 결합입니다. 금속은 금속 원자끼리의 결합 형태이고 금속 원자는 전자를 잃기 쉽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같은 종류의 금속 원자들이 서로 결합을 할 때 최외각 전자를 내주며 결합하는 독특한 결합 형태이고 독특한 특성을 갖는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나트륨이 여기 잔뜩 이 방에 있다고 하면 얘네들은 다 일괄적으로 전자를 하나씩 다 내놓습니다. 그럼 이 바닥에 전자가 다 깔리는 거예요. 그 위에 나트륨이 와서 이렇게 차례대로 줄 서서 앉아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야 안정이 되거든, 얘들은. 그래서 모든 원자들이 전자를 내놓기만 하므로 전자들이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내놓은 전자가 가서 붙을 데가 없어요. 나트륨만 잔뜩 있으면. 그러니까 걔네들은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구름처럼, 그걸 전자구름이라고 하는데 전자만 가득 있는 공간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 자유전자가 있고 그러면 그 위에 양이온을 띈 채로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좀 이따 그림을 보면 훨씬 이해가 쉽습니다. 그 사이를 자유전자들이 돌아다니면서 양이온이 된 걸 얘기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들은 있고 플러스로 된 것들이 줄을 이렇게 서 있죠. 이제 구체적으로 요거만 보고 마칠 텐데 나트륨과 염소는 금속, 비금속이에요. 그래서 나트륨이 전자를 버리는, 그 다음에
염소가 전자를 받는 단계 이후에 결합이 일어나는 거고, 공유결합은 비금속과 비금속이 가지고 있는 전자를 공유하면서 이렇게 분자를 가지고 있어요. 얘처럼 다닥다닥 붙어 있지 않고 분리된 분자입니다. 그 다음에 나트륨 아까 얘기했다시피 전자를 다 버려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렇게 깔려 있는데 살며시 와서 여기서 나트륨들이 줄지어 앉아 있구나. 그걸 금속 결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두 번째 해당하는 부분들을, 주기율표에 대한 부분들을 다 봤어요. 그래서 앞에 1단원에 했던 것이랑 1교시 했던 거랑 두 번째 거랑 합치면 전체적으로 화학에 대한 내용이니까 그 부분을 잘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앞에서 봤었던 분자 배열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수소하고 산소의 분자 배열에 대한 부분들을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간단한 내용이긴 한데 앞에 내용이 충실이 됐다면 먼저 여러분들이 정리를 앞에 했던 것들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분자를 이루는 방법이 있더라. 이온이 있고 공유결합이 있고 금속결합이 있다. 근데 금속결합은 그렇게 많이 우리가 다루진 않아요. 지금 하는 과정에서. 주로 이온과 공유결합을 하는데 금속을 먼저 얘기를 해보면 금속은 쉽게 양이온이 되는 양이온 형태의 금속이 전자가 이렇게 많이 있는, 그러니까 많이 있는 요 속에 있는데 이 각각의 전자들이 자유전자예요. 언제든지 돌아다닌다는 거죠.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데 얘네들이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힘이 뭐냐면 이 전자와 양이온이 그래도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끌어다니는 힘에 의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유연하죠.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속은 구부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는 이온이나 공유 같은 것들은 깨져요. 그게 특징에 의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요거는 그 기본적인 이제 화학에 대한 부분으로 이해를 하시고, 이온 결합은 방금 했던 것처럼 금속 플러스 이온이 되는 것과 비금속 마이너스가 되는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었을 때 우리가 이온 결합이라고 한다. 이때는 우선적으로 금속 이온이 양이온이 되고 비금속이 음이온이 된 다음에 전기적인 힘으로 당긴다고 하더라. 공유 결합이라고 하는 것은 비금속 간의 결합이다. 그리고 동일한 원소끼리의 결합을 말하기도 한다. 이 중에 지금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수소와 산소도 O2, H2를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얘네들도 공유결합으로 결합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공유결합 중에서 일방적으로 전자를 주기만 하는 상태로 안정화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배위결합이라고 하더라. 이것들은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적인 부분들을 공부해야 될 적에 자주 나오니까 그냥 쑥 넘어가지 말고 이해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이제 조금 그 챕터에 대한 이해가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단어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제 수업으로 들어가서요. 수소를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앞에 봤지만 수소는 1번이에요. 1번이지만 비금속이라고 우리가 얘기한다 그랬고, 수소 원자는 원래 중성 상태를 얘기를 하죠. 중성 상태는 플러스 하나가 있고 바깥에 전자 하나가 돌고 있는 게 원래예요. 근데 이 하나가 잘 도망갑니다. 왜? 안정화되기 하기 위해서. 여기 있으면 불안하기 때문에 바깥으로 전자가 이탈이 굉장히 심해져서 주로 수소는 수소 이온 형태로 돼요. 그럼 결국 전기적인 것을 보면 마이너스가 없어졌으니까 우리가 플러스라고 얘기를 하고, 수소 원자는 H라고 해요. 그래서 H라고 하면 전자가 있다. H 플러스라고 하면 전자가 없기 때문에 수소 이온인데, 이것을 수소 이온이라고 하지 않고 양성자라고도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줄 수 있는 전자가 없고 가운데 양성자만 있거든. 그러니까 뭐와 양성자가 결합했습니다라고 하는 문장이 혹시 나온다면 그거는 수소 이온과 결합했다라는 말과 동일하다라는 의미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수소가 이제 분자를 이루어요. 수소 분자 H2죠. 요거가 H2예요. 이건 수소 원자니까 그냥 우리가 H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소가 양성자 하나하고 양성자 하나하고 전자가 있는데 바깥이 두 개이기를 원하니까 각각 요렇게 해도 난 두 개가 있어. 요렇게 해도 난 두 개가 있어. 라고 하면서 안정화되는 것을 우리가 수소 분자라고 얘기를 하죠.
이렇게 연결되어져 있어서 여기서 공유전자쌍이라고 했어요. 이건 공유결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산소입니다. 산소는 조금 저 앞에서 잠깐 예비적으로 본 게 있으니까 그렇게 어렵진 않겠지만 산소를 보시면요 8번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궤도에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8개가 필요한데 6개가 있다 그랬죠. 근데 이것이 배치되어져 있는 형태가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처음에 거 2개, 그 다음에 노랑, 초록, 그 다음에 하늘색 요것 전체를 우리가 L 궤도라 원자가 바깥에 껍질이었는데 L 껍질이라고 얘기를 했을 적에 각각의 작은 방들을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2개는 짝을 이루었지만 마지막 2개는 하나씩만 갖고 있어서 사실은 이걸 우리가 부대전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부대전자라 함은 짝을 이루지 못한 전자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부대전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원래는 짝수로 6개가 최외곽 전자이기 때문에 부대전자가 없을 거라고 기대를 하는데 지금처럼 얘네 둘은 되고 각각 방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네들 각각은 사실 부대전자예요. 그래서 부대전자라는 것은 힘이 있어요. 무슨 힘? 다른 데서 가지고 오려고 하는 힘, 짝을 만들고자 하는 힘이 있는데 산소는 약간 예외적으로 이 상태가 굉장히 안정적인 상태로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보통 상태에서 산소 원자를 우리가 삼중앙산소라고 얘기를 하기로 했죠. 그러니까 그것은 안정된 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각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적에 부대전자가 2개가 있고 원자핵이 이렇게 있는데 얘네들이 각각이 결합을 해서 O2를 만들려고 하죠. O2를 만들려고 할 적에 자세히 보면 바깥에 있는 핑크색은 각각 가지고 있는 것끼리 짝을 이루어요. 근데 두 번째 있는 것에는 아직도 여전히 부대전자 형태로 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아까 토끼 귀처럼 얘기를 했었던 걸로 이해를 잠깐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산소가 O2가 되었으나 가운데에 있는 것에는 부대전자가 하나씩 아직은 있는 상태다라는 걸로 보고, 여기서도 초록색 2개가 공유를 했어요. 2개의 산소 원자들이. 그래서 공유했기 때문에 이거는 공유결합으로 되어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소 분자는 그림을 아까 그렸던 거를 요렇게도 그릴 수가 있고 요렇게도 그릴 수가 있는데, 이 상태로 그려져 보면 원래 가지고 있던 것들이 하나, 둘, 셋, 넷, 5, 6개가 있었는데 얘도 똑같은 것. 근데 하나씩을 공유하면서 이렇게 안정화가 되고 양쪽에 하나씩 빈 방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까 부대전자가 있다라고 했던 그 오비탈을 여기다가 표시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산소 원자는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져 있구나. 정리하시고요. 그걸 우리는 삼중앙산소라고 하고 표시는 앞에 3자를 이렇게 썼어요. 구분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존 분자는 O3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O3는 설명했던 것처럼 UV에 의해서 산소가 원자로 나뉘어지게 된다. 이 원자가 기존에 있던 산소 분자에 가서 이렇게 붙게 되는 과정을 우리가 오존이라고도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앞에서 여기서 보시면 만약에 뒤에서도 설명을 하겠지만 이 상태에서 여기에 있는 이 전자가 어떤 상황에 의해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얘하고 짝을 이룰 수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서 여기가 빈방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바로 1중항 산소가 되는 겁니다. 표시는 1O2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언제 이렇게 되느냐라고 했을 적에는 뒤에 가면 나오겠지만 자외선에 의해서 또는 공해에 의해서 뭐 방사선을 쬐었을 때 여러 가지 담배를 피웠을 때 이런 경우에 특별하게 안 좋은 상황이 되면 안정된 삼중앙산소에 이렇게 있다가 그 상황이 됐을 적에 얘가 급히 절로 가면서 이게 구멍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활성산소로 등극하면서 이제 몸에 좋지 않는 일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걸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거는 이제 두 번째 단원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과정에서 주기율표부터 시작을 해서 산소 분자까지 우리가 간단히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했던 원자 주기율표 전체적인 내용 이것들은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는 요까지 간단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